유전자 변형 콩은 몸에 해로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Yes. 아니면 No입니까? 2014년 우리나라도 대두 콩은 식용으로 128만 톤이 수입됐고 이 중 80%인 102만 톤이 유전자 변형 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노벨상 수상자 102명은 공동 설명으로 GMO를 지지해서요. 이분은 과연 믿을만 한 걸까요? 코로나 백신은 위험할까요? 대다수 전문가는 아니다, 맞아야 한다고 그랬고요. 반면에 많은 대중들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맞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노벨상은 또 코비드 백신 최초 개발자인 사람에게 노벨 생리학상을 2023년도에 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겐 노벨상을 주지 않아요. 자, 영어는 문법과 단어암기로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참 어렵죠? 약간은 우리가 단어 문법으로 해석을 조금 한다는 것만으로도 영어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영어는 패턴 학습이나 반복 학습, 파닉스로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원 강사, 단순한 이 사람들의 경험이 답일까요? TV 나온 일타 영어 강사가 답을 할까요? 인터넷에 나온 일부 언어학자가 답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언어 습득 이론은 피아제와 인지발달에 의한 언어학습, 습득, 스키너, 행동주의, 반복이죠. 노암 촘스키의 생성문법. 이 구조를 이러한 순서로 언어학은 가고 있어요. 대략 흐름은 그럽니다. 근데 현재는 바로 노암 촘스키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노암 촘스키는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또한 70년간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럴다 치명타를 받진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지지한다는 점도 우리가 인용되고 있다는 점도 볼만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거의 틀릴 확률이 높죠. 코비드 주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토마스 쿤의 노멀 사이언스예요. 정상 과학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까지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천동설이 있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하고 우리의 생활을 아마 모든 생활이나 모든 글이나 다 이에 맞춰서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연구 활동들이 그 당시에는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따라야 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동설로 바뀐 거죠.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천동설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지동설의 시대예요. 지금 노암 촘스키와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지동설의 패러다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우린 답이 나왔습니다. 영어 학습은 여러분들이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문법이냐 아니냐. 지금 언어학자들은 문법과 단어암기로 배운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촘스키의 이야기죠. 자, When gene engineer splice a foreign gene into microbe. 지금 나오는 문장은 2012년 EBS 고등학생들 보는 독해책인데요. 이걸 통해서 책에 나왔다 하더라도 활자화돼서 학생들이 보는 책이나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전자 엔지니어, 공학은 스플라이스, 외부 유전자를 미생물에 접목시켰을 때 They often link it to another gene. 그들은 흔히 그 외부 유전자를
또 다른 유전자에 연결시킵니다. called antibiotic resistance marker gene. 바로 항생제 내성 마커라고 하는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에 붙이는 게 help determine,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f the first gene, 첫 번째 유전자가, 외부 유전자가 successfully splice, 잘 접목되는 거죠. host organism, 숙주인 그 생물체에 잘 접목되게 하는 걸 결정하는 놈이에요.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ome researchers 보는데 그 이유는 잠시 좀 말씀드리면 항생제에 저항하는 마커 유전자에 붙임으로써 이 유전자가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Some research runners. 근데 일부 연구가는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 유전자는 뭐라고 경고했냐면 these are ARM genes might unexpectedly, 이 ARM 유전자가 예기치 못하게 recombine disease causing bacteria와 microbe, 재결합을 해요. 유전 질병을 야기시키는 박테리아나 또는 미생물의 재결합을 해요. In the gut animal of a human, 인간의 동물의 창자 안에서 who eat genetically engineered food, 유전적으로 조작된 음식을 먹었던 동물이나 사람의 창자에서 재결합이 된다는 거죠. This new combination may be contributing to, 자, 이러한 새로운 결합, 조합이 결국에 contributing, 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Growing public health,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공공보건의 danger, 위험, 대중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항생제 내성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German researchers have found antibiotic resistant bacteria. 독일의 연구원들은 뭘 발견했습니까?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In the gut of bee, 벌 창자 안에서. It feed on the gene altered plant, 진 유전자 변형된 식물을 먹었던 창자 안에서. 그래서 유로피언 유엔은 authorities, 유엔 당국은 currently, 현재 consider, 고려 중에 있다요. ban, 금지를 아직 안 한 거고 고려 중에 있다. on all genetically engineered food, 모든 유전적으로 조작된 음식에 대해서 containing antibiotic resistant marker gene, 바로 항생제 내성 그런 마커 유전자에 담겨 있는 이런 것을 금지할까 한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노벨상 수상자 120명이 성명서를 발표한 게, 지지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유엔이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고 이분들이 과학자들이고 하니까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험성이. 그러나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모든 음식도 다 그 안에 독성이 담겨 있어요. 열에 먹고 있는 밥, 쌀밥도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담고 있고요. 좋은 것도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봤던 내용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과연 이게 맞는가?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유전자 변형된 음식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열이 먹고 있는 모든 콩은 그 유전자 변형 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커다란 이상을 아직까지는 내고 있지 않고 노벨상 위원회가 맞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 결론 내려볼게요. 자, 유전자 변형 콩 해로운가? 결론, 토마스 쿤에 따르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따라야 된다. 그 패러다임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과학자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GMO는 괜찮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위험한가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 위원회가 생리학상에 이 코로나 백신에 상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적으로 끝난 겁니다. 영어는 문법과 단어 한개를 배울 수 있다. 패턴 학습, 반복 학습, 파닉스를 배울 수 있다. 이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아제나 스키너 교수에서는 요거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반박나오고 요즘에 언어학자 중에 스키너 교수 걸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 이번에 말했던 것이 패턴 학습,
반복 학습을 스키너 요소가 말한 겁니다. 판에서 여기 낄 자리는 아니고요. 물론 이거는 고전적인 방법이죠. 고전으로서 2000년이 넘었던 방법이에요. 당연히 이걸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예요.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암기라는 것 자체가 학대입니다. 문법도 학대일 수 있어요. 때로는 뭔가 틀리면 하여튼간에 요즘은 누암 촘스키가 아직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고 지금은 그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콘의 정상한 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를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